에서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 물건들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은 개념 정리부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뭐가 건축물일까?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개념이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첫째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 이래 돼 있어. 그럼 토지 위에 정착된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는 뭐 중에서 공작물. 여기 공작물이 뭐죠? 공작물 한자로 쓰면 빨간 걸 하지 말고 노란 걸 할까요? 자, 안 써져. 공작물 무슨 뜻이죠?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 뜻입니다. 공작물, 인공적으로 제작된 물건 이게 공작물이죠. 그러면 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들 중에서 어떤 게 건축물이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자, 여기서 첫째 중요한 건 지붕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둥 또는 벽 이랬었잖아. 그럼 과자하고 또는 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과는 뭐죠? 동시권입니다. A와 B 그러면 A 그리고 B 둘 다라는 뜻이야. 그럼 B 또는 C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나 또는 C는 B나 C 둘 중에 하나만. 그건 개별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자를 붙이면 A와 B라는 것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춰야 된다. B 또는 C 그러면 B나 C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그게 또는 자입니다. 그럼 이걸 붙여놨으니까 지붕과 그랬으니까 뭐는 꼭 있어야 돼?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만 있어도 뭐가 된단다? 그걸 우리가 건축물이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에 딸린 시설물, 그 건축물에 뭐가 딸려 있죠? 만약에 옹벽이라든지 또는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딸려 있으면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그걸 건축물이라 하자. 근데 그것만일까? 아니야. 지하나 고가에 있는 것도 있어. 지하, 고가. 지하는 뭐죠? 땅속. 고가는 높은 사다리 위에 그걸 고가라. 우리 고가도로라고 하죠? 높은 위에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건축물이 될 수 있어. 어떤 걸 갖추면?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뭐 어떤 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둘로 나눴죠? 토지에 이것들은 이제 밑에 배경을 갖다 알으면 맞게 더 알아듣기 쉬워. 왜 굳이 저렇게 둘로 나눠서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은 구조적으로 따져서 구조로 무슨 구조를 갖춰야 돼? 지붕이라는 걸 갖추고 기둥 또는 벽을 갖추면 둘 중에 하나 갖추면 일단 뭐라 본다? 건축물. 근데 지하에서는 고가에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 따지지 않고 용도로 따져서 용도 무슨 용도로 쓰는데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라 됐잖아. 그럼 토지 위에 있는 건 구조적인 모습으로 따지고 지하나 고가에 있는 건 용도 갖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지하에서는 왜 구조적으로 따질 수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저렇게 만들었으면 이유가 있을 거냐? 똑같이 안 하고 왜 둘로 나눠버렸을까? 자, 지하에서 보죠. 지하에서는 어디가 지붕이에요? 땅속에서는 지붕이 어디야? 땅속. 지붕이 어디야? 그 위에가 지붕이야? 땅속, 이게 땅이야? 땅속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 흙. 여기가 지붕이야? 지붕이야? 그럼 지붕이 되려면 물어볼게. 지붕은 처마 끝이 있어. 그죠? 지붕이라는 건 한없이 지붕이 가는 게 아니잖아. 지붕은 끝에 있잖아. 그 끝을 뭐라 본다? 처마 끝이라고 하잖아. 지붕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땅속에서 지붕 끝이 어디야?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지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건 지붕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 처마 끝이 없어. 그죠? 지붕이 안 됩니다. 그럼 뭐죠? 벽은 땅속에서 벽. 그림으로 그려봐요. 자, 지금 이게 땅이야. 여기 건물을 땅속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그럼 위에는 이 부분이 위에가 지붕이 된다 안 된다? 지붕이 될 수 없다 그랬어. 그럼 벽이 어디야? 이게 벽이야? 이게 벽이야? 벽같이 생겼죠. 지금 땅속에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있어. 땅속에. 그럼 이게 벽이잖아. 그럼 물어볼게. 벽은 반드시 뭐가 있어? 두께. 벽 두께가 있잖아. 그럼 이 벽 두께는 어디야? 어디까지야? 끝이 없어? 아니야, 끝이 있어.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돼. 이제부터 가서.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그죠? 한 바퀴 돌아올 거 아니야.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그럼 벽이 어디부터 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벽이네? 말 된다, 안 된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하에서는 지붕이라는 개념도 없고 벽이라는 개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니 벽이니 이거 따져가지고는 개념이 안 나와. 그래서 뭘 하자? 그냥 용도 갖고 따지자. 무슨 용도?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걸 쓰면 일단 건축물을 하자. 아셨죠? 개념 정의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어떻게 하죠? 사공이 많으면 점차 창고로 간다. 자, 사공이 많으면 점차 배가 어디 가죠? 산으로 가잖아. 근데 여기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 창고로 가요.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그럼 나중에 저 지나가다 물어볼 거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어디 간다고? 창고로 가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산으로 가요. 이러면 그건 무식한 소리야. 우리 공법에서는 창고로 간다. 사공, 점차, 창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 여기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도 있어요. 무슨 말이죠? 좀 전에 봐봐. 원래 건축물이라는 개념은 왜 만들었느냐? 건축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자 그러잖아. 그럼 이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고 줘야 되는 이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뭘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대요. 어떤 것들 여기 5가지 항상 시험 문제 0순위. 아마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것들입니다. 첫째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자, 요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숭례문입니다. 남대문. 그럼 남대문 지정문화재잖아. 국부 1호잖아. 그죠? 임시지정은 뭐죠? 가지정이라고 했었나요? 요새는 일단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근데 아직은 판명이 안 됐어. 그럼 방치해야 됩니까? 그래도 보존을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되죠. 나중에 확정될 때까지는 그때 당분간만 아직은 문화재로서 지정해놨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지정문화재로 가든지 아니면 폐기 처리하든지 둘 중을 하자. 당분간만 지정한 걸 만다 임시정문화재. 이 2가지는 건축법 적용할까 안 할까? 다시 물어보죠. 그럼 숭례문 질 때는 건축허가 받고 있습니까? 그거 고친다고 해서 다시 그 변경, 용도 변경하고 뭐 이런 거 다 건축법 적용할까? 아니요. 전혀 건축법은 거기 요만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적용할까?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저게 관리되는 거지 건축법에 의해서는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2번째는 선루부지에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루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운전보안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더냐? 여러 가지 있어요. 운전보안시설은.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철도 건널목 있죠? 철도 건널목. 자동차가 지나가고 기차가 오면 차단 막 내리잖아. 요 차단기 내리죠? 요거 누가 하죠? 차단기 내리는 거. 거기 옆에 선루부지 바로 옆에 보면 뭐가 있어? 경비초소 같이 생긴 초소 하나 있어요. 거기 아저씨가 앉아 계시다가 차가 이제 기차가 오면 나와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교통 통제하죠? 그거 옆에 경비초소 같이 생긴 그 초소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운전보안시설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 내렸다 올렸다 그걸 합니다. 그런 것들 건축 허가 받으셨을까? 건축 허가 받고 지었을까? 건축 신고하고 지었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철도법에 따라 설치하는 거지 건축법 적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 짓는 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등 받고 짓는 게 아니라 무슨 법? 그냥 철도법에 따라 만드는 거지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 소리야. 건축법 적용 안 한다. 3번째, 요 선로 위나 또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 요거 2번째 사진. 플랫폼. 여러분들 전철 타려면 가잖아. 그러면 그 선로 있는데 내려가면 비 맞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씌워져 있죠? 요거 물어보죠.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요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요거 건축물이 아니야? 건축물이야? 증명하시오. 지붕과 기둥 있잖아. 위에 지붕 있잖아. 뭐도 있어? 기둥도 있잖아. 그럼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뭐야? 건축물이잖아. 아까 금방 했잖아. 지붕과 기둥 또는 벽 했으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 지붕과 벽만 있어도 건축물. 물론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건축물. 아셨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벽이 있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건축물입니다. 건축 허가 받고 졌을까? 아니요. 저런 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플랫폼에 있는 저런 것들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또 뭐도 있어? 자, 나머지들 여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말로 뭐라 부르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 지금 막 차 지나가는데 여기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표 받고 있잖아. 돈 받잖아요. 저거 있는 저 시설. 저거 건축물이 아니다. 요거 건축물이 아니다. 지붕 있잖아. 벽 있잖아. 지붕 벽 있죠? 아줌마 앉아서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붕과 벽이 있어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 저거 건축법 적용할까? 아니요. 저 설치하는 건 고속고속법에 설치하는 거지. 전 건축법에 따라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중에 전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우리말로 톨게이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톨게이트. 영어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렇게 말하죠.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시험 문제 이거 잘 나는 게 4번이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컨테이너 박스를 만드는 거야. 컨테이너는 원래 뭐죠? 컨테이너가 뭐야? 수출 용기. 그죠? 수출하는 물건들 그걸 차에다 싣거나 배에다 실어가지고 운반하기 위한 그 수출 용기 쇠로 만들었잖아. 그건 건축물이다 아니다. 컨테이너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뭐야? 포장용기입니다. 수출 운반용 포장용기지. 그건 건축물이 될 수 없어. 그죠? 근데 그걸 뭐로 쓴대? 창고로 쓴대. 그럼 창고로 쓴다는 건 땅에다 고정시켜 놓고 그 위에다 그럼 위에는 뭐가 역할이야? 창고로 쓰게 되면 위에는 이제 무슨 역할이야? 지붕 역할이죠. 그죠? 옆에는 벽의 역할을 하잖아. 그때부터는 뭘 본다? 건축물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 자체는 수출 용기로서 그거는 그냥 공작물에 지나지 않지만 토지 위에다 정착해 놓고 위에다 뭘 했단다? 거기다 지붕 역할로 쓰고 옆에를 벽 역할로 쓴다면 그때는 창고로 쓴다면 그때부터는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 첫째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 창고가 공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창고여야 되고 두 번째 이동이 쉬울 것.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거다 밑에 해가지고 고정시킨 게 아니고 그냥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돼. 땅 위에다 그냥 정착시켜 놓은 거야.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옮길 수가 있어. 그러면 뭐 된단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된단다. 그래서 첫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돼. 그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주택은 건축법 적용합니다. 주택은 컨테이너 간이 창고인데 이 창고를 어디다 놨다? 공장 안에 있어야 되고 이동도 쉬울 것.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같이 갖출 때 그때부터는 그건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맞아. 건축물이 아니다 하면 안 돼요. 건축물은 맞아. 근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야. 이런 뜻이죠. 또 마지막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주작실. 자, 요거 그림 봐요. 요 그림. 하천구에 있는 수문주작실. 저기 수문주작실이야. 저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떤 거야 이게? 지금 요 가운데 보면 뭐가 둥그런 쇠가 하나 가운데 있죠. 요거. 여기 뭘까? 이게 뭘까? 철판. 그걸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거야. 어디서? 이 위에서 조작해. 보통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 그래서 이거 삥 돌리면 이게 철판이 ቅ르륵 하고 끌어올려져. 이거 돌리면.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리면 철판이 내려가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걸 차단하고 통행하게 하고 이걸 오렸다는 거야. 이걸 말한다? 수문 조작실이야. 이 밑에는 물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걸 차단도 하고 물이 흐르도록 하는 걸 이걸 끌었다 내렸다는 이 조직 이걸 뭐라고 한다? 수문 조작실이라고. 이 수문 조작실은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 아니다. 위에 지붕 있잖아. 옆에 벽 있잖아. 그죠? 지붕과 벽만 있으면 건축물이라 그랬죠? 건축물은 맞아. 근데 건축법 적용 안 해. 그러니까 말을 헷갈리면 안 돼. 건축물이 아니야 그러보는 순간 이건 돌아버리는 거야. 건축물이 아니고 아니야 하면 안 돼. 건축물은 맞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신고 대상 공작물은 뭐죠? 신고 대상 공작물. 공작물은 아까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그랬었죠. 근데 원래 공작물하고 건축물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죠? 자, 건축물과 공작물은 전혀 별개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죠. 왜? 공작물 속에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개념이 전혀 별개가 아니야. 다시 한번 공작물 속에 건축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건축물도 아까 뭐로 만들었어? 지붕과 기둥 뚫은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랬잖아. 사람의 손길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뭐야?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맞아요. 근데 그 공작물 중에서 특히 뭐만? 건축물만 별도의 개념으로 더 뽑아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하면 두리뭉실하자. 그 중에 바꾸서 우리 가장
요거만 빼듯이 이것도 공작물 해놓고 그중에 특히 이렇게 생긴 건 건축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이거는 그중에서도 특히 뭐라 부르자? 건축물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뭐가 더 넓은 개념? 공작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건축물이 들어있다라. 그렇게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두시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원래 공작물은 그런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이야.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들은 원래는 건축법을 적용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런 건 원래 건축법 적용 안 해. 그런데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상 무슨 대상? 신고합니다. 그냥 안 돼. 일부 건축물은 일부 공작물은 그 중에서도 건축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공작물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여기다 뭐 설치했어요? 이게 뭐죠? 담장. 이거 담장이죠? 근데 담장인데 옹벽이나 또는 담장을 쌓는데 높이가 몇 미터? 2미터 넘는 것.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미터 넘는 건 뭐가 필요하다?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래. 자, 그러면 왜 담장은 2미터 넘는 것들을 신고하라고 했을까? 3미터로 하면 안 될까? 1미터로 하면 안 될까? 왜 그랬을까? 왜 굳이 옹벽이나 담장을 쌓는 게 2미터 넘는 것 신고하라 했을까? 신고하라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들어오면 확인해보고 괜찮은 거? 괜찮네. 알았어. 신고 필증이라는 거, 신고 접수증 이걸 끊어줘야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라는 건 와서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통지하고 신고하고는 개념이 달라. 통지는 뭐죠? 알리면 돼. 나 이렇게 해요. 너 알고 있어요? 그럼 통지만 하면 돼. 신고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신고 알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고 접수하는 그 담당자가 확인해보니까 그랬더니 맞네? 알았어. 신고 필증이라는 걸 끊어줘야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와서 던져놓고 가는 건 신고가 아니야. 확인해서 내가 신고 필증을 받아야지만 그래야 신고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근데 통지는 필요 없어. 가서 던져버리면 돼. 통지. 야, 나 이거 갈 거다. 너 그리 알아라. 하고 오면 돼. 그건 통지야. 근데 신고한다는 얘기는 접수증을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왜 옹벽이나 담장에서 2미터 넘는 건 꼭 신고를 하라고 했을까? 이거 뭘까? 2미터 개념이 뭘까요? 2미터 개념이. 옹벽 담장에 서 있잖아. 2미터. 그렇죠. 사람 키보다 높아 낮아. 높잖아.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사람 빨려 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m는 무너져도 1m 몇백 개 더 있어? 무너져봤자 조금 여기 까지고 말지 내가 뒤지기까지는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m짜리는 그건 문제되지 않고 몇 미터? 2m부터는 위험하다는 얘기야. 물론 3m는 더 위험하죠. 근데 2m부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파묻힐 수 있기 때문에,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부터는 뭐다? 위험하니까 신고하고 설치해야 되지. 네 멋대로 마음대로 설치하지 마. 이해되죠? 옹벽에 나면 2m. 그럼 장시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이것도 나중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 이거는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뭐 이렇게 와. 장기적으로 처음부터란 말이지. 처음부터 뭐 한단다? 광고 있죠? 그걸 사랍니다. 사세요. 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사업 같은 걸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사람들한테 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찌라시 같은 거 이거 또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온다면 처음부터 뭘 해야 돼? 광고를 사가지고 뿌리고 해야지. 그냥 장사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시기 바랍니다. 장기첨 광고사. 그럼 장시탑, 기념탑은 많이 보셨죠? 장시탑 같은 건 뭐 있죠? 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장시탑, 기념탑. 뭐 이번에 뭐 우리가 월드컵에서 많이 우승했으면 아마 도청 앞에다 그죠? 거기다 저 기념탑 갖다 막 세우고 그죠? 경축. 또 크리스마스 왔잖아 그죠? 그럼 경축, 뭐 또 연말연시 경축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놓죠? 신년 할애 인사 이런 것들. 그게 장시탑, 기념탑 이런 거고. 그다음에 첨탑은 뭐죠? 첨탑. 첨탑이 뭐야? 어떤 게 첨탑의 대표적인 거? 밤중에 아파트에서 저 밖을 내다보면 저기 빨간 게 번쩍번쩍 빛나는 것들 많아. 뭐죠? 교회. 그죠? 예. 아파트 같은 데를 집중해서 그 주택가 쪽 보면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빨간 불빛. 바로 그 교회. 그게 첨탑입니다. 그 십자가 있죠? 이렇게 써 거. 십자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 있을 때 그때 요게는 요 부분 이런 것들 또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더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올렸을 때 요 부분을 다 첨탑이랍니다. 저거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들어간 거야, 재작년에. 왜 새로 만들었을까? 저 첨탑을. 안 넣었었어요, 없었어. 교회에 있는 첨탑이 태풍 왔을 때 뭐 했었어? 한 서너 번 나왔어요. 무너져, 저게.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저게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저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한 200g 되죠? 200g? 아니야, 2톤이야, 2톤. 200kg도 아니고 2톤이야. 이거 다 쇳덩어리라서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밑에 사람 깔려 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첨탑도 저렇게 높이가 몇 미터? 4m를 넘는 철탑을 설치했다는 이제는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돼. 뭐 해야 돼? 신고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태양 발전 설비. 자, 이거 광고탑 같은 거. 광고탑도 4m 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태양 발전 설비. 뭐죠? 이거 태양광 발전소. 이거 있잖아. 세우는 거. 이거 세우죠. 이거 높이가 이게 몇 미터? 이게 5m를 넘으면 이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태양 발전 설비는 5m. 어떻게 온다? 태양 5. 태양 5솔레미오. 5솔레미오가 무슨 뜻이죠? 5나의 태양이라는 뜻이야. 5솔레미오라는 뜻이 5나의 태양. 그러니까 태양은 5나의 태양이니까 5m잖아. 그래서 태양 하면 뭐가 떠오른다? 5m. 5솔레미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거야. 뭐가 나죠? 자,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 제가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이라고 썼어요. 골프 연습장이라고 써놨어. 여기 봐봐. 꼴차로 써놨죠? 원래 꼴자가 맞아? 아니야. 골프 연습장이야.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딱 골프 그러지. 골프라고 발음한 거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저렇게 경음화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원래 발음할 때 원래 경음화라고 그래. 저렇게 쓰는 걸. 골프를 골프, 그죠? 그래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골프 연습장 이렇게 써놓고 통신용 철탑 어떻게 한다?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아직 여기 사진이 없는데 나중에 사진 있어. 나중에 보면 예, 꼴통이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뭐 떨고 있어? 육갑 떨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래서 굴뚝 위에서 꼴통이 뭐 하고 있다? 육갑 떤다. 그게 굴뚝 꼴통육 이거거든. 그건 나중에 이제 사진 보고서 다시 올 거고. 그다음에 고가수조. 고가수조가 뭐죠? 개념 정리. 여기 고가수조가 어디 있어요? 요거. 고가수조라는 건 바로 높다랗게 올린 물탱크를 말합니다. 자, 왜 저렇게 물탱크를 저렇게 위에다 올리죠? 저런 경우. 저렇게 한 이유가 뭐야? 옛날에 지대가 높은 지역은 수돗물이 올라와 안 올라와? 낮에는 안 올라와. 밑에서 쓰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서 수돗물이 안 나와. 그럼 낮에는 안 나와. 언제 나오죠? 새벽 1시. 그때부터 쏟아져. 이제 꾸르륵꾸르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 그 수도꼭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졸고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할 수 없어. 그러다 이제 꾸르륵꾸르 나머죠. 그때 빨리 갔다가 물 대야 갖다 놓고 물 받아야 돼. 그리고 낮에는 이제 그 받아놓은 물 쓰는 거야.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 시대 아니지? 그죠? 예,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사는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물이 약하니까 수압이 약하니까 저 높은 지대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이런 고가수조를 만듭니다. 그럼 고가수조를 위에다 설치해놓고 저건 이제 펌프로 다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물을 펌프로 다 끌어올리죠? 그럼 올리 올라가. 이 물이 보이죠? 그럼 이거 갖고 물을 쓰는 거야. 그럼 이 위에 올라갔으니까 물이 더 높아졌으니까 여기 아파트는 높이는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물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가면 더 높은 데서 내려가니까 뭐가 생겨? 수압이 생기죠. 물이 잘 나오죠. 그냥 여기서 또 물을 그냥 끌어올리면 되죠. 올라가긴 올랐는데 그럼 오줌 싸듯이 쫄쫄쫄쫄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렇게 답답한 거야 이거. 물 한 바가지 받는데 하나 받는데 1시간 걸려야 돼. 그게 짜증나죠. 그러니까 고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면 아파트에 물이 제대로 못 된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아파트 보면 뭐가 설치돼 있어? 고가수조 안에 그런 게 설치돼 있어요. 봐봐요. 실제로 이런 게 있어. 그거는 수압이 약했을 때 그때 써먹던 시절이다. 요새는 저거 사용 안 해. 고가수조 거의 썼잖아. 그러나 실제로 아직도 고가수조 설치된 곳이 꽤나 돼 있습니다. 이건 고가수조. 높이 얼마? 8m 넘는 것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리식 주차장 써. 외벽이 없는 거. 자, 기계식 주차장. 이게 뭐죠? 이 주차장은. 봐요. 차가 여기 들어가. 차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차, 내가 끝내려면 몇 번 누르면 그게 또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잖아. 이게 돌아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차 빼내면 되고 저런 걸 기계식 주차장이라 합니다. 몇 미터? 8m 저건 이하인 거. 8m 넘는 게 아니야. 나머지는 다 2m 넘는 거, 4m 넘는 거, 5m 넘는 거, 6m 넘는 거, 8m 넘는 거 다 넘는 건데 요것만은 넘는 게 아니라 8m 이하인
기계주차장. 요것만입니다. 그럼 왜 8m 이하만 저거 신고사항일까? 8m 넘는 건 그럼 어떡할까? 허가받을까? 8m 넘는 기계주차장 허가받을까? 못 만듭니다. 8m 넘는 거. 지금 이게 뭐라 했어? 핵심에 맨 밑에 외벽이 없는 거, 벽이 없는 거야. 그 외벽이 없다는 거 뭐란 거야? 철골 있죠. 철골로만 만든 거야. 벽이 없어요. 근데 그걸 8m 넘으면 이제 3층으로 올라가. 8m라는 건 2층 개념이야. 그럼 8m 넘어오려면 3층 개념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옆에 벽도 없이 철골로만 만들면 이 들어가는 이 차량 무게들이 어마어마하잖아. 나중에 이 철골이 어떻게 될까? 찌구러 들어. 찌우러. 그러면 넘어져요, 이게. 그래서 8m 넘어부터는 뭐로 만든다? 건축물로 만들어야 돼. 외벽을 만들어야 돼. 그럼 외벽으로 만들어서 보통은 우리 자동차 세우는 전용 주차장 있잖아. 그럼 이렇게 건물을 지잖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되지. 이제 외벽이 없는 이런 철골만 만드는 이런 건 그다음부터는 8m 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때부터는 뭐를 만들어야 돼? 건축물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때는 공작물 갖고는 안 돼. 건축물 형태로 줘야 돼. 그래서 8m 이하인 기계주차장. 요것만 신고사항 아셨죠? 그럼 8m 넘으면 어떻게 된다? 그건 공작물로는 안 돼. 건축물 형태로 줘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형태로 이렇게 줘야 된다. 이해되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개념 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층이 뭐죠?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이것도 외우셔야 돼. 고층 하면 몇 층부터 말한다? 32층. 그럼 높이는 얼마? 120m. 그러면 한 개 층을 몇 미터로 계산한 겁니까? 여기서 이제 상식을 기해야 돼.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몇 미터로 계산한 거다? 30층을 120m로 했으니까 그럼 120을 30으로 나눠봐. 그럼 몇 미터? 4미터. 4미터. 한 개 층이 4미터죠. 그럼 10층이면 40m, 20층이면 80m, 30층이면 120m. 맞죠? 그러니까 한 개 층을 4미터로 계산하는 게 건축법에서의 성격이다. 물론 꼭 4미터로만 맞추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이 한 개 층을 4미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30층 이상이란 미터로 따지면 120m 이상. 이거부터 뭐라 부른다? 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또는 자를 썼어요. 이 또는 자를 조심합니다. 이 또는 자는 무슨 뜻이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그러면 현 문제는 어떻게 나되냐? 28층짜리인데 높이가 130m입니다. 고층이다? 아니다? 뭐라고? 층수는 28층이야. 근데 높이는 130m야. 고층이다? 아니다? 고층입니다. 28층이면 30층이 안 되지만 높이가 얼마라고? 120m를 넘는 130m잖아. 그러면 그것도 고층이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됐습니까? 그러면 층수는 31층인데 높이는 110m밖에 안 돼. 31층에 110m 높이가. 그러면 고층이다 아니다? 그것도 고층입니다. 어차피 층수나 높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이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초고층은 어떤 게 초고층이랍니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이것도 50층하고 200m하고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50층 또는 200m 이상. 따라서 52층이야. 52층이야. 높이는 180m야. 초고층이다 아니다? 초고층이야. 52층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초고층이야. 높이는 180면 돼도 반대로 48층이야. 높이는 210m야. 역시 초고층입니다. 아셨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초고층이라는 것. 그것도 시험 문제가 요새는 그렇게 내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내질 않아요. 다 그렇게 조금씩 꼬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내지 그런 의문 문제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준초고층. 뭐래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뭐라고?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래. 그럼 고층 건축물 하면 얼마 했었죠? 여기를 이제 따져봐.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 말이야. 그죠? 고층 건축물 중에 했으니까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50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이런 뜻이죠? 그죠? 다시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30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이잖아. 그 중 50층 이상부터 초고층이니까 그럼 50층 이상 되는 게 아닌 것. 그러면 그게 뭐 된다? 준초고층. 그럼 정확히 말하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야? 30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미만은 그 층을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닌 거. 그러니까 50층은 아니어야 돼. 그 50층 미만이죠.
30층 이상 50층 미만 거기까지를 뭐라 부른다? 그거를 준초층을 한다. 높이로 따지면 120m 이상 되는 건축물 중 200m 이상이 아닌 것, 그죠? 200m 이상이 아닌 것, 200m 미만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것도 준초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층수는 48층이야. 48층이야. 높이, 48층이야. 높이는 210m야. 고층 건축물이다. OX. 48층에 210m야. 고층 건축물이다. OX. 다시 생각해야 돼. 48층에 높이가 210m라고 그래서 초고층이야? 맞아. 초고층 맞아. 근데 내가 뭐라 물었어? 고층 건축물이라 물었잖아. 그럼 고층은 아니야? 고층 맞잖아. 고층은 몇 층부터 고층이야? 3층 이상부터. 위에 상한선이 있어 없어? 없어. 3층 이상이면 다 고층이야. 그죠? 그럼 높이는 120m 이상이면 다 고층이야. 그죠? 그러니까 48층에 210m라면 초고층도 맞으면서 동시에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개념하겠다? 고층 건축물 중에서 그건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 말이야. 아셨죠? 고층 중에서도 특히 초고층이다. 그러니까 고층도 되는 거고 초고층도 되는 거야. 다른 개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층수는 45층이고 높이는 180m랍니다. 그러면 고층 건축물이다. 맞아요? 맞아. 그죠? 그런데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맞아, 틀려? 몇 층이랬어? 45층. 그 다음에 180m. 45층, 180m. 준초고층이다. 맞죠? 그럼 고층 건축물 중에서 그건 뭐였을 건다? 준초고층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개념, 마지막 개념은 뭐냐면 고층 건축물은 뭘로 나눠진다?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구분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되게 안 드는 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고층 건축물은 둘로 구분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쓰면 될걸. 그냥 써놓고선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머리가 돌아버려. 어떻게 온다? 고층 건축물은 뭐로 구분된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된다. 따라서 밑으로 따지면 30층부터 50층 미만까지는 뭐라 부르고? 고층 중에서 특히 준초고층이라고 하고 50층 이상부터는 뭐라 부른다? 초고층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고층 건축물이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렇게 개념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요새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거든. 응용 문제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웠다가 막상 문제 풀려고 보면 문제가 안 풀려. 문백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개념 정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헷갈리는 겁니다. 공부는 해놓고도 답을 못 찾는 거야. 왜? 응용 문제 냈을 때 내가 거기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 고층 건축물은 결국 뭐로 나눠진다? 둘로 나눠진다. 뭐 말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으로 구분된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고층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렇게 개념 정리해놓고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확한 개념이지 따로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세 가지는 별개의 개념 아니야.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구분된다. 그 정도 되면 이해되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려가. 뭐죠? 다중이용 건축물. 이때 다중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마늘 타자야. 다중. 이때 마늘 타자. 중자가 뭘까? 중자는 군중중자입니다. 많은 군중이 뭐한다?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말하죠.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어떤 게 많은 군중이 이용할까? 첫째,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 무슨 건축물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몇 층 이상? 16층 이상. 물을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두 번째, 15층 이하인 것. 이제 그 말이 숨겨져 있어. 요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은요. 첫 번째 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면적이 5,000제곱 이상 되는 이러이러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1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중에서란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법주문을 해석할 때 그런 해석력이 상당히 부족해. 왜? 법을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그 법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 말귀를 알아듣지 일반인들은 이 말뜻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이라면 무조건 다 뭐다? 모든 시설이 다 다중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몇 층이야? 15층 이하짜리라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따져봐야 돼. 첫째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용도는 무슨 시설로만 써야 된다? 6가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 6가지 시설로 쓸 때만 뭐 해석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층 이상이 아닌 15층이어야 되는 건 일단은 바닥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얼마 돼? 5천 이상 돼야 돼. 5천이 안 되면 볼 것도 없어.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야. 근데 5천 이상 된다고 다 다중이용 건축물? 아니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중에서는 몇 가지 용도? 6가지.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시설만. 판문종, 여관종 6개 시설만 뭐라고 한다? 다중건축물.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 자,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건축물이다. 16층 이상짜리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래도 다중건축물? 16층 이상이라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래도 다중건축물? 맞다는 얘기입니다. 16층 이상 되면 바닥면적의 합계 묻지도 아니하고 6가지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시설 따지지도 아니하고 제가 좀 전에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않는다는 게 첫째 뭣도 묻지 않아? 바닥면적이 얼마 되는지 묻지도 않고 용도 무슨 시설로 쓰느냐 따지지도 않고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이라면 무조건 다중건축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냈을 때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무슨 시설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몇 층짜리인데 17층짜리인데 바닥면적에는 3,000제곱미터고 무슨 시설 이렇게 내요.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 뭐가 딱 나오는 순간 17층 하고 나오는 순간 볼 것도 없이 뭐란다? 뒤에 건 바닥면적에 볼 것도 없어. 용도 무슨 시설 볼 것도 없어. 다 뭐야? 다중건축물. 이렇게 찍으란 얘기야. 반면에 만약에 15층 이하짜리라고 주어지면 14층, 13층, 뭐 15층 이게 주어지면 그때는 뭐 돼? 2가지를 충족해야 돼.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이상 되어야 되고 꼭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는 6가지 하나. 판문종, 여관종 중에 하나는 택한다.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럼 판문종, 여관종이 뭐죠? 판문종, 여관종. 저기 판문점이라고 있죠. 저기 제가 일사단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일사단 내에 그 판문점에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병교육대에서 그 신병들 훈련 뛰다 보면 그 60km 행군할 때 그 판문점까지 갔다 돌아오거든. 그럼 그때 그 판문점에 가보면 뭐가 있더냐? 평화의 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 그 판문점에는 평화의 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뭐라고 한다? 판문점에 있는 종이라서 판문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판문종이야. 또 여관종은 뭐죠? 여관 들어가려면 주인이 졸고 앉아있다 그죠? 아 손님 오신다고 딸랑딸랑 울려야지 뭐 들어오는 그냥 여관에 붙어있는 종을 여관종이란다.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이게 뭐 해석한다? 그건 다중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닥면적의 합계는 얼마 이상 되대? 5,000제곱미터 이상. 층수는 15층 이하짜리라면 그 말이야. 만약에 16층짜리라면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조건 다 갖추었으면서 16층 이상이다. 뭐 볼 것도 없이 그건 다중건축물이고 만약에 15층 이하짜리라면 이런 2가지 요건 바닥면적의 합계 그다음에 용도 그 2가지를 갖춰야 그럼 뭐가 된다? 다중건축물. 아셨죠?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뭐는 빠진답니까? 동물원, 식물원은 비록 바닥면적이 5천 이상 돼도 이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거든. 그래도 그건 뭐에 보지 않는다? 그건 다중건축물이 좋지 않습니다. 어떠고? 동물원, 식물원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 하더라도 그래도 다중건축물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또 뭐도 있다? 특수구조 건축물. 자, 특수구조 건축물 개념 왜 만들어놨을까 이거? 특수구조는 위험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위험하대. 위험하니까 함부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저거 지으려면 아까 누가 했어?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아까 전문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검사하는 그 건축구조기술사 이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해야 되지. 설계자가 지멋대로 함부로 설계하면 안 돼. 왜? 위험하니까. 그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야. 그럼 어떤 것들일까? 봐봐.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 이 거리가 몇 미터?
2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입니다. 여기 기둥 있잖아요. 여기 기둥 있잖아. 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이게 몇 미터 된다? 20m 이상. 말 떨어져 있어. 이런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 왜 그러죠? 기둥과 기둥 거리가 멀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기둥이 모른 거하고 나 무슨 관계 있어? 많이 벌어지는 거하고. 가랑이가 한참 벌어지다 보면 가랑이 뭐 한다? 찢어지잖아. 그럼 가랑이 찢어지면 어떻게 찢어지는 거야 내가? 털퍼덕 그죠? 이게 벌어지면 위에 있는 지붕이 이 바닥이 위에 있는 천장이 뭐 한다?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저 위에 있는 이 힘을 받잖아.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돼. 따라서 일단 찍어 누르는데 자꾸 벌어지면 이 찍어 누르는 힘이 이걸 이 바닥이 견디지 못하면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무려 20m에서 되면 위에 있는 바닥이 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특수구조 건축물. 자, 또 하나는 요 그림 봐봐. 이것도 재미난 그림인데 이렇게 잘 봐요. 지금 건물이 저쪽에 있고 여기 뭐가 현관 쪽에 뭐가 쭉 삐져나와 있잖아. 그죠? 현관에 이렇게 삐져나온 걸 이걸 뭐란다? 이걸 보 또는 차양이라고 합니다. 보라든지 또는 이걸 차양이라고 그래. 보 또는 차양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차양의 특성. 한쪽 끝은 저쪽 벽에 붙어 있죠. 다른 한쪽 끝은 여기 받쳐주는 기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차양에만 쭉 빠져나가 있지. 이쪽은 벽에 붙어 있는데 저쪽은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는 얘기야. 위험해?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지금 여기 아저씨 지금 여기 서 계시죠? 이 위에 있는 이게 뚝 떨어지면 밑에 있는 분 뭐한다? 찌깔려 뒤지는 얘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파트 현관에 있는 그거 있잖아. 가끔 가다 떨어지죠? 실제로 떨어졌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1년에 한두 건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뉴스를 보면. 그게 떨어지잖아. 지나가던 사람. 큰일 나죠. 그죠? 바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특수건축물이야. 그럼 법에다 어떻게 써놨나 봐. 이게 처음에 이 두 번째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해. 자, 어떻게 됐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등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렇게 됐잖아. 저도 처음에요. 저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사진을 보고 설명하죠. 자, 봐봐. 한쪽 끝은 고정되고 고정됐다는 건 벽에 붙어있다는 얘기야. 이쪽 붙어있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어디야? 이쪽이잖아. 이쪽 끝.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았던 건 받쳐주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나 차양등으로서 이게 바로 보 또는 차양이라는 얘기야. 근데 외벽의 중심선부터 외벽이 어디죠? 요거 건물의 바깥쪽 벽 외벽. 그 외벽은 벽 두께가 있어 없어? 벽 두께 있죠. 이쪽이죠. 안쪽이 저기 바깥쪽이야. 그럼 이게 외벽이야. 외벽의 중심선이란 벽 두께의 가운데 선으로부터 몇 미터가 돌출돼 있다? 여기서부터 이게 몇 미터 돌출돼 있다? 3미터 이상. 이게 쭉 빠져나와 있는 게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에서 돌출돼 있으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 3미터가 뻗어나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건 뭐라고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뭐도 있다? 주요구조부. 자, 주요구조부가 뭐죠? 이 건물 내부에 들여다봐봐. 이 내부에 주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분이 있다. 예,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뭐 있을까? 머리점만 따봐요. 바지, 보내, 주기. 앞으로 이렇게 해볼 거야. 바지, 보내, 주기. 바가 뭐죠? 바닥. 지붕, 틀. 보, 내랫벽. 주계단, 기둥. 자, 개념들 또 우리가 뭐 건축을 해봤어야지 개념을 하지. 바닥은 뭐죠? 이거 바닥이야. 중요하잖아.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왜 중요해? 이 바닥에 만약에 이 바닥에 여러분들의 똥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저 1층까지 와자자자작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뒤진다.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주요구조부야. 그래서 바닥은. 아셨죠? 두 번째 뭐도 있다? 지붕틀. 지붕이라고 돼 있어? 지붕틀이라고 돼 있어? 지붕하고 지붕틀의 차이가 뭘까? 여기는 지금 사진 안 그려놨는데 나중에 그림법에 나와요. 지붕을 처음에 올릴 때 지붕에 기와장을 먼저 올립니까? 기와장 올리기 위해 먼저 틀을 잡습니까? 그 나무 있잖아. 그죠? 나무들 다 이렇게 쭉쭉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여기다 올라가잖아.
그때 이 나무들 길쭉길쭉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 옆에 이렇게 세운 것들, 이 지붕의 형태를 만드는 그 나무들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지붕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하나지만 지붕틀은 수십 개, 수백 개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붕하고 지붕틀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지붕은 전체를 말한 거고 지붕틀은 그 지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속에 석가래 같은 거 하나하나씩 쏟고 있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지붕틀이라고 한단다. 그 지붕틀이 주어집니다. 자, 보는 아까 뭐 했었죠? 보가 뭐죠? 대들보. 우리 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도 보가 있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요 반자에 가려서 안 보여. 어디 있을까? 보. 요거 기둥 있죠? 여기 기둥 있죠? 그죠? 기둥과 기둥 요 위에 보면 뭐가 있단다? 걸쳐져 있는 게 있어. 철근 콘크리트 두껍게 이게 하나가 쭉 걸쳐서 거기다 올려놨어. 그리고 그 위에다 뭘 깔았다? 바닥이 그 위에 놓이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죠? 바닥은 생각보다 이거 두껍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얇게 바닥만 들어오면 뭐죠? 바닥이 무너져. 그럼 뭐를 설치함으로써? 보를 거기다가 밑에다 이렇게 댐으로써 바닥이 붕괴될래도 보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위에 보를 설치해놓고 그 위에 바닥이 깔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보, 우리가 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슨 보 있어? 아는 게 대들보. 너는 우리 집의 대들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대들보가 뭐죠? 보통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그 가장 가운데 정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보를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럼 대들보가 하는 역할은 뭐더냐? 지붕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건물 전체가 뒤틀리지 않도록 그걸 잡아주는 게 바로 대들보야. 우리 집의 대들보야. 우리 집에 너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심을 잡아주는 자야. 그게 대들보야. 그래서 그 보죠, 그것도 보죠. 자, 어쨌든 이 보도 주거지보. 뭐도 있단다? 내력벽. 내력벽이 뭐죠? 내력벽. 한자로 무슨 자야? 내자가요. 안에 있는 내자가 아니야. 견딜 내자입니다. 견딜 내력, 벽. 벽, 그죠? 힘을 견뎌내는 벽이라 힘을 견디는 벽. 이 내자는 여러분들 인내라고 들어보셨죠? 인내가 뭐죠? 인내. 참을 인자. 인내는 여기서 참을 인자에다가 뭔다? 견딜 내자. 이게 인내야. 그러니까 내력할 때는 요 내자야. 견딜 내자입니다. 힘을 견뎌내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내력, 벽. 힘을 견뎌내는 벽. 그럼 어떤 게 힘을 견뎌내죠? 벽 중에 힘을 견뎌내는 게 어떤 벽이 있을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안방하고 아파트 그 거실 있죠. 그 사이에 있는 벽. 이거 무슨 벽? 내력벽입니다. 왜 힘을 견뎌낸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이 벽 한번 두들겨봐. 안방하고 거실 있는 벽 한번 두들겨봐. 무슨 소리 나? 땡땡땡. 무슨 소리야? 쇳소리가 들려.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에 뭐 들어있어? 철근 같은 게 그 속에 들어있어서 단단합니다. 그럼 그건 고기만 있을까? 아니야. 어디 있을까? 위에 층에도 똑같은 그대로 있어. 밑에 층에도 그대로 있어. 다시 말하면 위에 층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힘을 밑에 층에서 받쳐줘야지만 붕괴가 되지 않잖아. 그 원래 위에 층에 찍어 누르는 힘을 받쳐주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원래 기둥이야. 근데 기둥이 원래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힘을 받치는 거죠. 그런데 기둥을 우리 아파트 내부 안에다가 기둥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어디다 설치하면 제일 좋죠? 거실 한가운데. 예, 거실 정중앙에다 기둥, 이따만한 기둥 갖다 하나 쫙 설치하면 뜬뜬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텔레비전이 안 보여. 그죠? 여기서 앉아서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봤더니 이놈의 지붕, 이게 보고, 기둥에 걸쳐가지고 저쪽에 보이지가 않잖아. 또, 딴 데 보고 지나가다가 맨날 들이받아가지고 맞박 맨날 깨서 병원 다녀야 돼. 그죠?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은 아파트 안에 내부에는 기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아파트에는 기둥 없을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기둥 없어요? 아파트에? 있어요. 아예 기둥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있어. 어디에 있죠? 그거 봐. 살면서도 자기 집 구조도 모르고 살아 그냥. 어디 있을까? 거실 있잖아. 밖으로 나가죠. 그 베란다 쪽. 그 밖에 나가는 데 있잖아. 거기 보면 거기에 뭐 있어? 그 옆에 수도꼭지 있고 다른 그 옆에 거기 기둥 꼭 있어요. 거기 기둥을 설치해야 돼. 그게 힘을 받는 제일 중심 벽이 그게 기둥이야. 어디 있어? 거실 밖에 베란다 쪽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 기둥이 이쪽에 또 있고 여기도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수도꼭지 같은 뭘 쓰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기 어디도 있고 뒷 베란다
뒷바란다면 거기도 기둥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안 해놓고 내부에는 안 만들고 바깥쪽 쪽에다 기둥을 만듭니다. 그럼 안에도 이 힘을 받기 때문에 뭔가 그 기둥 역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기둥 역할이 뭐란다? 내력벽. 힘을 견디는 벽. 그게 내력벽이야. 그럼 이런 것들은 내력벽이 아닐까? 우리 뒤에 있는 저건. 내력벽이 아니다. 내력벽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다? 두들겨봐. 두들겨봐. 두들겼더니 무슨 소리가? 퉁퉁 이 소리나. 그럼 뭐야? 내력벽 아니야. 저런 걸 뭐란다? 칸막이 벽. 비내력벽 또는 칸막이 벽 그래. 그냥 강의실 만들려고 이렇게 좀 나누려고 저거 설치한 거지. 위에서 찍어 오르는 힘을 견딘다? 아니요. 전혀 힘을 받지 않아. 저런 건 비내력벽. 아셨죠? 따라서 힘을 받는 벽은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건 비내력벽 또는 칸막이 벽. 아셨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뭐만? 내력벽만 주구조에 속합니다. 자, 주계단. 우리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 주계단 또는 기둥. 이런 건 주거지고. 근데 첫 문제는 요새 이것도 나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작은 부, 사익기둥, 차양 이런 건 주유조에 속하지 않는다 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 자, 마지막 어디 있다? 지하층.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란다 라고 되는데 지금은 개념 정리 안 할게요. 이건 그림을 봐가면서 그림에서 다시 설명해야 돼. 그냥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반지하라고 했죠. 반지하. 이게 지하층일까 지상층일까? 반지하가. 반지하는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그렇죠.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건 지상층이 될 수도 있고 지하층도 될 수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연립 같은 데 있잖아. 연립 같은 거 또는 다세대 이럴 때 거기도 반지하가 많이 들어있잖아.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 반지하가 되게 많아. 옛날에 그 반지하는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원래 목표는요. 그게 방공호 역할을 하는 거야. 적군, 저 북한 놈의 새끼들이 쳐들어온다면 혹시 포탄을 쏠 거 아니야. 그러면 반지하 거기에 숨으라고 이렇게 하려고 원래는 그 반지하를 만들었던 거야. 근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서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뭐 한 거야? 반지하를 주택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걸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든 반지하는 원래는 그 방공호 역할이야. 방공호 포탄 쏟아질 때 잠깐 숨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어느 날부터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걸 주택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주거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반지하는 우리 일반적인 반지하는 지하층으로 봅니다. 지상층으로 안 봅니다. 왜? 깊이 더 들어가. 원래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땅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함으로써 지하층 성격을 하죠. 왜 그랬을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4층 이하만 져라 그러면 반지하로 졌을 때 이걸 지상층으로 지면 그게 1층이야. 지상층이면 그럼 1, 2, 3, 4 이렇게 되지만 반지하를 지하층에 넣으면 층수에 안 들어가죠? 그럼 빼고 그 위에다가 1, 2, 3, 4 이렇게 오니까 총 전체는 몇 층이 돼? 5개 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 층을 더 벌게 하려고 보통 반지하는 지하층 개념으로 짓지만 그게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는 계산하는 법이 있고 요거에 맞아야 지하층이지 아무거나 반지하라고 다 지하층은 아니다. 그렇게만 실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축법적 행위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